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 모든 물질은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준 과학기술의 핵심, 화학. 한국화학연구원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물질들을 창출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학기술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물질을 창출해내는 화학 전문 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100년 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기술의 발전을 앞당겨온 한국화학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이곳에서 화학을 이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차세대 소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유선 박사님 혹시 전자수송층 기판 깔 수 있는 거 준비돼 있나요? 네. 차세대 소재 중에서도 각광받는 연구를 수행 중인 이곳. 유리 기판을 이용해 어떤 연구를 하려는 걸까요? 기판 코팅하면 되겠네. 네, 이 기판은 투명 전극이 올라가져 있는 기판이고요. 이 기판을 활용해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하나의 음이온과 두 개의 양이온이 결합해 규칙적인 결정을 갖는 물질인데요.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층으로 빛을 받아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죠.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는 웨이퍼를 만들다 보니까 그 사이즈가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용액 공정이 가능해서 어떤 유연한 그런 필름을 기판으로 사용하게 되면 롤투롤 연속 인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신문 뽑아내듯이 굉장히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판이 17x17이니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투명 전극이 깔린 기판 위에 전자 수송층을 깔아줘야 하는데요. 전자 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에서 형성된 전자를 음극으로 수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성능을 높이려면 전자 수송층을 얇고 균일하게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150도 정도로 이제 용매를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처리한 기판 위에는 태양전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코팅합니다. 이때도 용매를 건조해주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열을 가해주면 기판이 까맣게 변하면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순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만 기판에 남게 됩니다. 용액 상태에서는 3D 구조로 있지 않은 그런 형태가 결국은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3D 무유기 혼합 형태의 페롭스카이트 물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물질이 결국은 빛을 받아서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전지는 전기 소자이기 때문에 외부 전극과의 접촉 과정에서 각종 저항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항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바로 레이저 공정을 통해 태양전지 소자를 나눠주는 것. 소자를 나눠주면 저항이 낮아지면서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일정하고 균일한 성능 확보에도 성공한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공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완성을 위해서 골드층을 증착시키는 과정입니다. 골드층이라고 하면 금은 아닐 텐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금, 실제로 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진짜 금 맞습니다. 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바로 금. 산화로 인한 부식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금속이자 전도도가 좋은 금을 전극으로 쓰는 건데요.
스퍼터링 장비를 통해 기판 위에 얇은 골드층이 도포되면 차세대 소재 분야에서 각광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드디어 완성됩니다. 국내 최초 가로 세로 30cm의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한 한국화학연구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관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면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글라스 기반에서 더 나아가서 유연한 기재에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소재 측정을 한번 해봐야지. 태양전지 기술의 핵심은 바로 효율인데요. 높은 효율을 달성하는 것이 연구팀의 최종 과제입니다. 인공으로 이제 태양빛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솔라 시뮬레이터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제 모사가 되는 겁니다. 일단 현재 측정된 값이 18.4% 정도 찍히고 있거든요. 이 수준 자체는 이제 200cm 제곱이 되는 그런 면적에서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효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미국 태양전지 공인인증기관인 뉴포트사에서 인정받은 한국화학연구원. 나아가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표준 논문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즉 물질의 구조,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물질들을 창출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를 연구하는 소재연구본부, 이미 알려진 물질이지만 공정의 효율화를 연구하는 화학공정연구본부, 만들어진 물질이 우리 인체에서 약으로 쓰일 수 있는 의학바이오연구본부, 크게 이 세 가지 연구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에이즈 억제 치료제 개발뿐만이 아니라 정밀화학 원료인 폴리브텐 제조 공정 상업화에도 성공하는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며 화학기술의 국산화를 선도했습니다. 기술 자립 성공을 이룬 분야는 또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13번째로 풍부한 원소인 불소 연구인데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소라는 한 우물만 파며 마침내 국산화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예, 이 장치는 이제 불 속의 단량체 가스를 중합해서 불 속의 수지를 제조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불소. 그만큼 국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불소가 들어있는 유기물들은 내열성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기계적인 물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화학성도 아주 우수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불소 화합물들이 대부분 그 유럽이나 일본하고 몇몇 기업들이 거의 이제 카르텔처럼 자기네들끼리 원료를 주고받고 자기네들만 기술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화학연구원의 계면 소재 화학공정연구센터는 불소 소재 관련돼서 연구를 거의 30년 넘게 하고 있고요. 아마 국내에서 유일한 그런 이제 불소 관련된 연구 그룹입니다. 불소를 활용한 분야 중 연구팀이 우선적으로 개발했던 것은 불속의 수지입니다. 예, 먼저 안정제를 넣겠습니다. 게시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게시제와 반응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안정제를 반응기에 넣어주고 다음 과정으로는 여기 가스통 안에 있는 불소 단량체 가스를 관을 통해서 반응기 안으로 집어넣게 되고 온도를 50도 이상, 압력을 60바 이상의 고온 고압의 환경 내에서 반응이 진행되도록 유도합니다. 정해진 온도와 압력을 설정해 준 뒤 물 속에서 불 속의 단량체 가스를 반응시킵니다. 원하는 물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최소 2시간부터 최대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불소 분자의 크기를 조절하는데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압축된 가스가 물 속에 잘 녹으면 띠게 되는 우윳빛.
우윳빛 물에서 순수한 불소 수지를 얻기 위한 정제 과정은 필수입니다. 반응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거든요. 물을 비롯해서 다른 물질들을 제거를 시켜주고 순수한 PVDF 파우더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물질을 걸러내고 나면 불 속에 단량체 가스가 응집된 걸쭉한 형태만 남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시 높은 온도로 건조시켜주면 최종 물질인 불 속의 수지가 나옵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던 불소 화합물을 하나씩 자체 생산해내며 산업의 숨은 꽃을 피운 화학연구원.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라는 불 속의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양극재용 바인더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멤브레인 필터 같은 정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태양전지 백시트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어떤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계 팔방미인이라 불리는 불소는 오일 형태로 만들어지면 반도체나 우주 항공 분야에 사용되고 불 속의 전해질은 수소차 연료전지의 재료로 사용되며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화학연구원이 최근 신경 쓰고 있는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화학기술로 풀어가는 것인데요. 용액 농도는 괜찮나요? 네, 용액 농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용액은 잘 녹아있는. 최근 이 연구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화학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네, 보는 공장은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 및 메탄 등을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촉매를 통해서 이게 전환이 가능한가요? 네, 이게 촉매가 없을 경우에는 아주 높은 온도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촉매를 사용할 경우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로부터 오는 기후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난제가 됐는데요. 그에 발맞춰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모든 나라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7억 3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환 부분과 산업 부분이 한 60~7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연구원에서 공정 개발한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로부터 석유화학의 플랫폼 화합물인 일산화탄소를 제조하고 이러한 일산화탄소부터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천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CCU. 이산화탄소 전환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촉매 제조입니다. 촉매 제조의 첫 단계는 반응을 시키기 위해 각각 다른 종류의 금속을 포함한 수용액을 모두 섞어주는 것. 다양한 색을 지니는 용액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금속을 포함한 용액인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촉매를 만들 때는 이렇게 지지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에다가 용액들을 담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지체는 무수한 기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기공에다가 저희가 준비한 그런 금속 용액들을 1차적으로 집어넣는 것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어떤 금속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직접 전환 반응에 크게 기여를 하고요. 또 어떤 금속은 그런 금속이 안정화돼서 작용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촉매 지지체 역할을 하는 물질에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진 금속 용액을 기공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촉매 제작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열 처리 장비 안에서 600도 이상 되는 온도에 5시간 이상 혼합물을 건조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금속 주변의 불순물도 같이 제거되어 순수한 촉매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CCU 기술의 기본이자 핵심인 촉매. 그 효율성도 뛰어난데요. 화학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촉매는 기존의 촉매들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전환율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촉매 내구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CU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촉매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 촉매는 거의 10,000시간 정도의 촉매 활성을 가지고 있고
디액티베이션 없이 촉매 활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탑 클래스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학연구원의 친환경 화학 기술이 뛰어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촉매는 다 준비됐어? 네. 연구실이 아닌 파일럿 규모에서 촉매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산화탄소 번식계질 공정을 개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반응기 안에는 저희가 만든 촉매들이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위에서 이산화탄소와 환원제로 쓰이는 메탄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촉매층을 통과하게 되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반응시켜 플라스틱이나 세제, 접착제 등에 활용되는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CCU 기술. 한국화학연구원이 확보한 CCU 기술의 효율은 현재까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응 성능 자체는 초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추후에도 확인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반응을 통해서 나온 프로덕트를 분석을 하는데요. 반응물로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많이 사라졌고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탄이 이제 있는데 메탄은 약간씩 이제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인 수소 부분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일산화탄소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반응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식 계질 공정을 통해 발생된 가스를 분석하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줄어들고 활용도 높은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전환되는 친환경 화학 기술이 입증된 셈입니다. 제조된 합성가스인 일산화탄소 수소를 피셔트로스 반응을 통해서 일상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휘발유와 그리고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화학 제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공해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메탄도 그렇고 네, 자원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과 의료 혁신을 위해 화학연구원에서 새롭게 시작한 국가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수집한 화합물들이 모여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 화합물 공공관리기관이자 유통전담기관인 화합물은행입니다. 신약 개발의 출발점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국화합물은행은 그 화합물 중에서도 신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약 개발의 그 출발점이 되는 화합물들을 갖다가 모아갖고서 연구자들이 그것이 약효가 있는지 약으로 쓸 수 있는지를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흑사병, 에이즈, 메르스, 코로나19 등 인류는 끊임없이 감염병의 위협 속에 살아왔는데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곳이 바로 화합물은행입니다. 이곳의 핵심 장소는 바로 콜드룸. 화합물은행으로 기탁된 화합물들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있는 화합물들은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여기는 그 마이너스 5도시로서 그 화합물, 원시료 화합물이 73만 종이나 저장된 곳이에요. 그럼 화합물은행 중에서도 핵심적인 곳이네요? 메인이죠, 메인. 여기는. 네. 2000년 화학연구원 내에 문을 연 한국화합물은행. 초기의 화합물은행은 장비와 시설도 거의 갖춰지지 못했는데요. 연구자들이 20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모여 지금의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화합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에이즈 치료제나 코로나19 백신의 원천 물질도 이곳에 보관 중인데요.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한 화합물들을 모으고 관리하며 유통까지 책임지고 있는 한국화합물은행. 국내 신약 개발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학연구원이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중심으로 그 치료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치료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이제 신변종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진단이나 그 백신 분야까지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축적하면서 또 소기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21세기 질병과의 전쟁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머쥔 한국화학연구원.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엔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화합물은행이 기탁받은 화합물들은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곳에 오면 가장 먼저 순도 테스트를 거칩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그 성질도 우수. 화합물은행이 보관하는 화합물의 순도는 모두 80% 이상으로 희소 가치도 높습니다. 순도 검사가 끝나면 연구자들에게 분양되도록 가루 형태의 화합물을 용액으로 만들어 플레이트에 분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보다 정확한 화합물 분양을 위해 시료의 침전 유무와 용량을 확인하는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탁받은 화합물들이 모두 그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분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DMSO라는 용매에 녹여서 용액으로 보관하고 그것이 이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이 DMS 용액에 물질의 침전이 생겼다든지 하면은 약효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침전 유무를 갖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재고가 소진되기도 하는데 그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분양 직전에 보관하는 장소인 자동 선별 장비에 화합물을 넣습니다. 화합물의 변질을 최대한 막기 위해 영하의 온도와 일정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토 스토리지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마이너스 20도씨 습도가 이제 50%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요. 화합물의 변질을 최소한도로 막아주고 있고 이제 로봇 장비가 시간당 1200개까지도 이게 화합물을 선별해서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분양하는 화합물들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화합물은행의 화합물은 화학연구원 내에서도 활용됩니다. 화합물의 약효를 평가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의약바이오 연구본부. 이곳에는 연구자가 아닌 자동 로봇 시스템 HTS가 움직이며 대량의 화합물을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합물을 동시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한 장에 320개의 화합물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신약 개발 기초 단계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 자동 로봇 시스템 HTS.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 덕분에 하루에 2만 종 이상의 화합물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이미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약물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데요. 역시 HTS가 있기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로봇팔을 이용한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루에 뭐 몇천 개, 몇만 개씩 그 약효 평가 실시함으로써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과학기술의 핵심이자 국내 산업을 이끄는 화학. 그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더 큰 꿈을 꾸는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이라는 학문이 없고 화학이라는 기술이 없다면 우리 생활이 영속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 제고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패,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과학의 핵심, 과학을 탐구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첨단 과학 소재부터 친환경 과학기술과 신약 바이오 기술 개발까지 지속가능 사회를 실현하는 한국과학연구원.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연구하는 한국과학연구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지금도 연구실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저희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 경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화학연구원이 추구하는 연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한 화학, 지구를 위한 화학입니다. 예전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였다면 향후 앞으로의 저희 연구원의 연구는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